네, 개장 전에 꼭 필요한 정보를 모아보는 토마토 모닝 빅데이터 시간입니다. 어제 양시장 1% 넘는 상승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 안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살펴보면서 오늘장 힌트도 얻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부터 넘어가 보시죠. 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수했습니다. 3개월 만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6만 1,000원대를 회복을 했는데요. 여기에 외국인의 매수세도 원인이 됐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주요 반도체주가 상승세를 타면서 그 훈풍이 국내 증시에까지 도달을 한 모습이고요. 삼성전자가 가장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또 아래로 보시면 삼성 SDI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2차전지 셋업체 쪽으로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속이 됐는데요. 아래로 보시면 SK이노베이션 이렇게 2차전지 관련한 기대감을 받고 있는 종목들까지도 외국인이 담았습니다. 우선 이런 2차전지 셋업체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법안의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받고 있는데 중간 선거 결과를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LG 이노텍 같은 경우 애플카와 관련해서 LG 마그나가 파트너로 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LG 이노텍 쪽으로도 유입이 되면서 외국인이 매수한 종목입니다. 네, 기관 살펴보시면 기관은 반도체 투톱을 모두 다 담았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까지 모두 다 장바구니에 담았는데 이렇게 반도체를 향한 투자 심리가 많이 개선이 되고 있고요. 국내 증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반도체 투톱뿐만 아니라 관련 종목들까지도 상승세를 나타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플랫폼주들도 기관의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요. 네이버와 카카오입니다. 실적은 키워드로 잡을 수 있는데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최근에 카카오와 네이버의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었죠. 네, 하지만 오히려 이런 실적 이후에 바닥을 잡았다는 평가가 긍정적인 재료로 작용이 됐습니다. 따라서 기관은 좀 긍정적인 모멘텀을 더 눈여겨본 모습이고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 K뷰티 관련 종목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제는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최근에 부진한 실적이었지만 중국을 제외한 해외 매출이 증가했다는 부분도 긍정적인 재료로 작용이 됐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더라도 이 방역을 조금씩 완화를 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져 오면서 아모레퍼시픽 역시 어제 큰 폭으로 탄력을 받았습니다. 매도한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외국인이 포스코홀딩스를 가장 많이 매도했습니다. 최근에 리스크가 해소되나 싶었는데 이번에는 다시 한번 차익 실현 움직임을 나타냈고요. 또 기아와 현대차 같은 완성차 업체 쪽에서도 외국인의 매도세가 포착이 됐습니다. 이번에 중간선거 결과를 앞두고 3년 동안 이 인플레이션 법안이 유예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완성차 업체 쪽에는 호재로 작용이 됐는데요. 이러한 기대감 때문에 급등을 했었는데 외국인이 이번에는 장바구니에서 빼내면서 수익을 챙겨갔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역시 외국인 매도한 종목이고요. 마지막으로 2차전지 관련한 기대감을 받고 있는 금양 쪽에서도 매도 물량 출회하면서 수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기관 마찬가지로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을 대체적으로 매도했습니다.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LG화학 같은 2차전지 셋업체 쪽에서 큰 폭으로 매도했고요. 또 포스코 케미칼 같은 2차전지 소재 쪽에서도 기관의 매도세가 포착이 됐습니다. 최근에 급등을 한 것에 대해서 숨고르기에 나선 건데 주가 자체도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신재생 관련해서는 OCI를 팔았는데 변동성 자체는 강했습니다. 막판에는 소폭으로 상승 마감을 했지만 기관은 이 변동성이 강한 장세에서 매도세를 나타냈습니다.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카카오 그룹주들이 어제 대체적으로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요. 여기에는 증권가의 분석도 호재로 작용이 됐지만 카카오페이의 호재 소식도 작용이 됐습니다. 우선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9.59% 상승세를 나타냈는데요. 중국 현지 업체와 제휴를 맺은 점이 호재로 작용했다고 증권가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카카오페이는 공시를 통해 중국 엔트그룹의 결제 마케팅 솔루션인 알리페이 플러스와 함께 제휴를 한다고 밝혔는데 이러한 사업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카카오페이의 주가 역시 큰 폭으로 급등을 했고요. 카카오와 카카오뱅크 같은 이 그룹주들도 오랜만에 큰 폭으로 탄력을 받았습니다. 코스닥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엔터주가 차지했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를 가장 많이 매수했는데요.
어제는 대체적으로 엔터 관련 종목들이 상승세를 나타냈는데 JYP 엔터테인먼트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사업을 단일화하면서 잘 유지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또 아래로 보시면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그룹주 쪽에서 게임 관련 종목도 관심을 받았고요. 밑으로 보시면 바이오 종목들도 외국인의 매수세에 나타났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알테오젠이 있는데요. 이날 코스닥 시장에서는 미국 뉴욕 증시 상승에 따른 투자 심리 회복으로 인해서 이렇게 제약 바이오주들 쪽으로도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됐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2차전지 관련 종목 중에서는 가장 큰 관심 받았습니다. 네, 기관 살펴보시면 동진세미캠이 있는데요. 3분기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특징주 가서 실적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 아래로 보시면 원익 IPS가 있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투톱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이렇게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들까지도 관심을 받고 있고요. 카카오 게임즈 동반 매수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함께 매수한 종목이고요. 아래로 아프리카 TV 쪽으로 기관의 매수세가 다시 한번 포착됐습니다. 매도한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외국인이 2차전지 소재 종목들 팔았습니다. 에코프로 그리고 첨보 쪽에서도 외국인의 매도세 나타났고요. 박셀바이오 쪽에서 외국인의 매도 물량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동진세미캠 쪽에서도 외국인이 매도 물량 출회하면서 수익 실현에 나섰고요. 기관 보시면 LNF, 에코프로, 그리고 나노신소재 WCP까지 2차전지 관련 종목들 대거로 매도했습니다. 또 아래로 JYP 엔터테인먼트가 있는데요. 외국인은 사들였는데 기관은 JYP 엔터테인먼트를 팔았습니다. 넘어가서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의 특징주는 동진세미캠입니다. 이번에 3분기 호실적에 강세 흐름을 나타낸 건데요. 3분기 연결 기준 실적 호조로 8% 넘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날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은 623억 9,300만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79.3% 증가했다고 공시했는데요. 또 매출액은 3,770억 8,800만 원으로 같은 기간 대비 26.2% 늘었다고 공시했습니다.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렸고요. 기대감까지 유입이 되면서 동진세미캠의 주가 역시 뚜렷한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넘어가서 주요 일정까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로 이번에 컴투스 홀딩스에서 모바일 수집형 RPG인 안녕 엘라를 정식 출시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이 컴투스와 컴투스 홀딩스 게임 관련 종목들 눈여겨보시면서 주가 흐름 체크해 보셔야 되겠고요. 또 실적 발표가 대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LNF 2차전지 관련해서 대표적인 종목이죠. 네, LNF의 실적도 예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CS 윈드의 실적도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투자 심리 개선될 수 있을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게임 관련 종목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 가운데 오늘은 W게임즈 그리고 펄어비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함께 면밀하게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요 일정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토마토 모닝 빅데이터 시간이었습니다.